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 무엇을 배웠죠? 지각을 이루는 물질. 자, 지각을 이루는 물질이 뭐가 있었어? 주사염, 광물이 있었죠. 그리고 주사염, 광물은 주사염 삼연체가 계속 모이고 그런 물질들이 계속 모여서 만들어진 게 규산형 광물이었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은 결합 구조가 5가지가 있었어요. 독립형이 있었고 반사슬이 있었고 복사슬이 있었죠. 그다음에 판상, 앙상이 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얘들 짝을 선생님이 지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고 그건 외우라고 했었어요. 외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뭘로 갔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갔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하면서 우리가 탄단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뭐랬어? 단당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당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을 넘어가서, 단백질은 뭐였어?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까지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기억납니까? 그러면 아미노산의 구조부터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미노산은 중심에 뭐가 있다? 탄소가 있다. 탄소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뭐다? NH2, 오른쪽에는 COH, 그리고 위쪽에는 결사슬이 있고 아래에는 수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왼쪽에 NH2를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했었고 오른쪽에를 카복식기라고 했었죠. 그러면 단백질이란 게 이러한 단위체가 모여가지고 된 게 단백질이잖아. 그럼 이쪽에 또 뭐가 있겠어? 다른 한쪽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을 겁니다. 이,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다면 여기 결사슬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뭐야? 아론, 여기는 R2.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자, 여기 COOH 카복실기에서 OH가 하나 빠져나오고 아미노기에서 야 H가 하나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H2O가 되면서 서로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 CO와 HN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탄소, 다시 여기 화복식기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뱃사슬, 아래쪽에 수소가 있겠죠? 그럼 여기 또 탄소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뱃사슬이고 NH2 아미노기가 있을 것이고 수소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조금 전에 뭐가 빠져나왔어?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왔죠.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서로 결합이 됐죠. 이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서로 결합이 됐죠.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고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탈수 뭐야? 물이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죠.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되는 것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10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미노산이 10개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됩니까? 9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많은 아미노산이 서로 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어때? 펩타이드 결합이 많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폴리라는 것은 영어 POLY 뭐야? 접두어죠? 수가 많다. 다수라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하게 되면은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하면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고 그때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고 이게 무수히 연결된 요게 뭐다? 폴리펩타이드다. 자, 폴리펩타이드가 되면은 얘네들의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접혀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진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뭐야? 본인만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체 구조에 따라서 본인의 기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입체 구조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댔어? 음.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죠? 구조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U라는 단어와 S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것을 순서대로 세 개죠. 그치?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해봐. 각각의 아미노산. 이것을 USB라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USB가 되죠. 하지만 이게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이지만 단어지만은 이걸 순서를 바꾸게 되면 BUS가 되죠. 또 다른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BUS라는 이 용어 단어에 Y를 붙이게 되면 또 다른 단어가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또 다른 단백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이 배열 순서가 중요하겠죠.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고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용어 중에서 N으로 끝나. 영어 단어 N으로 끝나라는 것을 대부분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헤모글로빈 N으로 끝나죠? 그치? 이것도 단백질이고, 콜라겐. 콜라겐이라고도 부르긴 하죠. 그다음에 케라틴, 마이오신, 액틴, 크리스탈린, 인슐린, 그리고 ASE로 끝나면 뭐였어? 효소였었죠? 아밀레이스.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기존에 들어본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본 것도 있죠. 우리가 일상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과학 시간에 배운 것도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본인의 기능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백질이 제일 흔한 단백질이 뭐냐? 달걀이 있어. 그죠? 계란. 그러니까 계란을 삶기 전에는 어때? 약간 흐물흐물한 형태죠? 근데 어때?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딱 깨가지고 후라이팬에 딱 놓는 순간에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약간 변하죠? 그쵸? 그러면 이 열을 안 가하게 돼. 온도를, 계란 후라이가 된 상태에서 온도를 다시 낮추게 되면 기존의 상태로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응? 자, 단백질은 열과 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산이
변하게 됐을 때 산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러한 입체 구조가 바꿔지게 됩니다. 자, 어디 나와 있냐? 자, 오른쪽에 보면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 자, 이렇게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에? 그러면 기존의 역할을 행할 수 있겠어? 행할 수가 없겠죠? 구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단백질은 열과 산에 약하고 열과 산을 가하게 되면은 기능이 입체 구조가 바뀐다. 이걸 우리는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단백질들은 자, 다음과 같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형성이 되고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는 거. 선생님이 이 말을 했었죠? 단어처럼 외우라고.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이 됐어? 20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20종류를 가지고 이 순서를 다르게 하면 어때? 수많은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20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그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수는 무수히 많다라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배우면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물을 제외하고 뭐가 제일 많았어? 단백질이 제일 많았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물질이더라. 자, 머리카락. 머리카락 태우면 무슨 냄새 나요? 고기 굽는 냄새 나죠. 안 태워봐서 모르겠어? 초등학교 때 막 머리카락 태우는 실험 안 했나? 약간 단백질, 이게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그다음에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이러한 것들이 다 단백질이다라는 것이죠. 에? 자, 그리고 효소. 효소가 뭡니까? 앞에서 이제 뒤로 가면 효소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이 효소가 촉매작용을 하죠. 촉매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촉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촉매가 생명체 내에 있는 것을 우리는 효소라고 부르죠. 효소 역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자, 또 귀여운 게 인슐린. 자, 인슐린은 호르몬이죠. 자, 호르몬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 내에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리 기능을 조절을 합니다. 자, 다들 아침 먹고 왔어? 아침 안 먹고 온 친구들도 있고 먹고 온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은 아침 안 먹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뇌가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치? 그러면은 혈액에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당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때? 이 당을 조절을 해주는 게 뭐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자, 밥을 먹고 온 친구들은 혈액 내에 혈당량이 높을 거란 말이야. 혈당량이 높으면은 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고, 밥을 먹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어때? 혈액 내에 당의 함량이 낮겠죠. 낮으면 어때? 계속 낮아지게 놔두면 돼? 안 되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당의 함량을 낮춰주는 게 인슐린이고 당의 함량을 높여주는 게 글루카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다 호르몬인데 이러한 호르몬은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몸에 방어해가지고 항체 나오죠, 항체. 자, 항체 많이 들어봤죠?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항체를 형성해야 된다. 우리 뭘 맞았어? 백신을 맞았죠.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 병원체를 약화시킨 거야. 약화시킨 걸 내 몸에 미리 주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몸에서 뭘 만들어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병원체에 해당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항체 역시 뭐다? 단백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야? 단백질.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죠. 주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단백질 역시 에너지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 기능은 총 여기 5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기억하고 계신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에 핵심 체크해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 나와 있죠. 앞에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0분 정도 줄 테니까 앞에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하세요.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한 단지에 핵산까지 있었죠. 이거 우리는 다 뭐랬어? 탄소가 중심이고 거기에 수소, 산소, 질소들이 결합돼 있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단백질과 핵산은 무엇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 결합됐다. 이걸 뭐랬어? 우리가 기본 단위체 혹은 단위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단위체가 일정한 결합이 형성돼서 그 기본 단위체라고 쓰면 되겠죠. 또 뭐야? 이러한 기본 단위체가 단위체는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진다. 만약 여기서 질문을 단백질만 물어봤으면은 아미노산만 넣어도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뭐야? 단백질과 핵산을 둘 다 물어봤어.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준 이유는 뭐냐? 아마 아미노산이라고 쓴 친구들도 꽤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뭐야? 문제를 잘 읽어봐야겠죠? 단백질과 핵산을 둘 다 물어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생명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었죠. 자, 단백질의 형성. 자, 처음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20종이 있고 이러한 아미노산이 많이 연결되죠. 어떤 결합에 의해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많이 연결된 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 데서 그러면서 그의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 거. 입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게 뭐야?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은 뭡니까? 본인의 입체 구조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을 찾으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 니은 지질, 핵산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단백질, 리을 인지질이겠죠. 물은 뭐야? C가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지. 자, 탄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소 몇 번? 6번이죠. 몇 쪽이 몇 쪽?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면 몇 쪽이야? 14쪽이죠. 14 끝에 숫자가 뭐야? 원자과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체외각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선생님 질문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 좀 고등학교 때 편해. 자, 그래서 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질량비가 가장 높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게 C, H, O, N, P가 있었어. 그쵸? 그러면은 뭐야? 대략 원자 번호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보다 질량이 높은 게 더 있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자,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 이 말은 뭐야?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14족이니까. 탄소 화물은 탄소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에 의해 긴 사슬 모양의 구조만 이룰 수 있다 그랬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슬 모양. 자, 탄소 화물은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죠. 이렇게 결합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긴 사슬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결합하니 여기 위에서 탄소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죠. 혹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겠지. 여기 이렇게 문제가 전혀 어디니까 이렇게 표시를 좀 되겠죠. 이렇게. 여기 선생님이 선을 그어놓은 것은 다 누군가가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온 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걸 가지 모양이라고 해요.
이 빨강색만 연결된 걸 사슬 모양이라 하고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뻗어나온 것을 가지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또 뭐도 있어? 얘네들이 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 이렇게 선이 두 개씩 더 있겠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고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고리 모양. 자, 이거만 있으니까 자, 탄소와 탄소끼리 지금 뭐야? 공유 결합이 한 개만 있죠. 근데 어떻게 이중 결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가 이중 결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서 옆에 가지가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자, 그리고 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아니라 삼중 결합도 가능하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도 가능하더라. 사슬 모양만 있으니까 그렇지 않죠? 다양한 게 많죠. 그래서 답은 X가 되겠죠. 자, 3번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탄소, 수소, 산소는 탄수화물과 지질의 구성 원소이다. 맞는 말이죠. 단백질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있지만 핵산의 구성 원소에도 질소가 있죠. 핵산은 CHONP 인상까지 있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자,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했었죠. 뉴클레오타이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죠. 4번 왠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가의 기본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본 단위체는 뭡니까? 아미노산이 되겠죠. 근데 가는 무엇인지 쓰였어? 가는 그런 뭐야? 단백질이겠죠. 이제 제대로 안 읽고 아미노산이라고 쓴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답은 단백질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자, 그림은 두 아미노산의 이 결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아미노산 1과 2가 서로 결합하면서 뭐가 빠져나온대죠, 쌤이?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결합되는 이 가가 뭐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H2O 물이 될 것이고 가는 펩타이드 결합이 되겠죠. 자, 6번. 다음은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단백질엔 아미노산의 종류, 수, 그다음에 뭐? 배열 순서죠.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진대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7번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걸 찾으랬죠. 자, 효소의 주성분. 효소가 단백질이죠.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들. 자, 인슐린은 호르몬이 됐죠. 인슐린은 호르몬으로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을 담당한다. 이건 뭡니까? 핵산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죠. 머리카락, 근육, 뼈 등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핵산입니다. 핵산은 단위체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죠. 자,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계속 입에서 중얼거려야지. 뉴클레오타이드. 자, 좀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잘 적응해 보도록 하면서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자, 그러면 핵산이라는 게 뭐냐?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해서 단백질을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라 그랬죠. 자, 그러한 물질이 DNA와 RNA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 내에 어디에 핵산 있어? 어디에 핵산이 들어있어? 어디에 DNA가 있습니까? 세포에서? 가운데에 뭐가 있어? 핵이 있죠?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중심에 뭐가 있냐? 핵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핵을 중심으로 이게 핵이야. 핵이죠? 핵은 뭐야?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중막. 막이 두 개란 얘기가 되겠죠?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이가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뚫려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핵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 뒤에 뭐가 들어있다? DNA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유전 정보 DNA. 자, 그러면 이 DNA의 기능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어. 자, 앞에서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유전 정보를 염기 서열의 어떤 배열 순서로 인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야? RNA가 됩니다. 핵 내에서 RNA로 바뀌고 RNA가 여기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핵에 뭐가 붙어 있냐면 소포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고 소포체 내에 동글뱅이 동글동글 이런 게 붙어 있어. 이게 뭐냐? 리보솜입니다. 자, 리보솜은 단백질 두 덩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 두 덩이로 이루어져.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백질 두 덩이야. 하나는 좀 크고 다른 하나는 약간 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 RNA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뭘 만들어내냐?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단백질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펩타이드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선생님 왜 설명해 주냐? 자, 뭐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는 누구냐? DNA입니다. 그쵸? 그러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애는 누구야? 전달해서 단백질로 합성에 관여하는 게 RNA가 되겠죠? 그래서 DNA와 RNA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핵산은 자, DNA와 RNA가 있다. 자, 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 뉴클레오타이드라 있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1로 결합돼 있습니다. 인산과 담과 염기가 1대 1대1로 결합돼 있다. 하면서 여기 아래 그림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선생님은 그림을 못 보여주죠. 자, 이 당을 보게 되면은 자, 오각형이죠. 자, 포도당은 몇 각형이야? 육각형이죠. 육각형이란 얘기 무슨 말이냐? 육탄당이라는 얘기야. 탄소가 몇 개? 6개. 얘는 그럼 뭐야? 오탄당이 되겠죠. 탄소가 5개 있다는 얘기는.
자, 그리고 오탄당과 인산이 한쪽에 결합이 돼 있고 그 옆에 염기가 결합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였어? 기본 단위체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 단위체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아래 또 당이 있고 인산이 있고 염기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인산과 당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래 뭐가 있어? 이렇게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겠죠? 그럼 또 어떻게 돼? 여기 인산과 당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겠죠?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게 뭐다? 핵산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DNA는 이 당이 뭐냐?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그리고 RNA는 라이보스입니다. 자, 이 5탄당을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에 아마 설명됐을 거예요. 여기 합배경 해가지고 핵산을 구성하는 당 있죠? 자, 라이보스가 기본인데, 자, 이 라이보스에 OH 수산기가 있는데, 여기서 산소가 하나 빠진 게 뭐야? 디옥시라이보스란 말이야. 디옥시. T도 역시 접두어죠. 뭐야? 제거되었다. 뭐가? 옥시젠. 옥시가 뭡니까? 산소죠. 그래서 산소가 제거되는 라이보스에서 산소가 제거되어 있는 게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뉴클레오타이드지만 DNA는 디옥시라이보스로 당이 이루어져 있고 RNA는 라이보스로 이루어졌어.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생각하면 핵산이란 게 뉴클레릭 애시드야. 뉴클레릭 애시드. 자, NA죠? 근데 당이 뭐야?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릭 애시드가 뭐야? DNA가 될 것이고 그냥 라이보스 뉴클레릭 애시드가 뭐야? RNA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안 헷갈리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염기라고 했는데 이 염기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염기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자, DNA를 구성할 수 있는 염기는 4가지입니다. 어떻게 4가지가 되느냐?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AGCT 이렇게 염기 4종류가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기 자리에 A가 올 수도 있고 G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T가 올 수도 있다. 처음이니까 아데닌이 올 수 있고 구아닌이 올 수 있고 사이토신이 올 수 있고 타이민이 올 수 있다. 요거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RNA 이 염기 자리는 누가 옵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DNA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타이민 대신 누가 올 수 있어? 유라실이 옵니다. 그래서 DNA 염기 자리에는 유라실이 올 수 없고 RNA 염기 자리에는 타이민이 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자 하나의 인산 그리고 그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당이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산과 당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요렇게 계속 연결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펩타이드랑 폴리펩타이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염기 선생님이 아까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 염기 서열로 저장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염기 부분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죠. 유전 정보 저장. 그리고 여기 인산과 당이 자, 이 RNA와 DNA에
골격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이 골격 있죠? 여기 이렇게 골격. 이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게 뭐다? 인상과 당이란 얘기가 되겠죠. RNA에서는 이 여기가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이 골격이 인상과 당의 부분이다. 자, 그리고 또 DNA하고 RNA 차이점을 계속 선생님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죠. 자,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 자, DNA는 자, 두 가닥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있으면 다른 한쪽에도 이렇게 염기, 그다음에 당, 인산, 염기, 당, 인산이 이렇게 있겠죠. 이 두 가닥, 이 두 가닥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 이렇게 꼬여 있다라. 하지만 RNA는 뭐야? 단일 가닥이다. 한 가닥이다. 단일 가닥의 구조이다라는. 자, 그리고 RNA는 자, 두 가닥을 이루게 되죠. 두 가닥을 이룰 때 이 염기와 염기 부분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염기와 염기 부분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합시다. 뒤에 자세히 설명. 이 염기와 염기 부분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부분이 뭐야? 골격이 될 것이고 양쪽에 이 부분이 골격이 될 것이고 이 가운데 부분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겠죠?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자, 타이밍 즉 타이밍과 결합할 수 있는 애는 누구다? A입니다. 자, 사이토신 즉 C와 결합할 수 있는 건 누구다? 구아닌 G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T하고만 결합하고 C는 G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결합, 즉 짝꿍이 정해져 있어. 서연이는 남자랑 안기 싫은데 그 어떠한 남자랑 지정이 돼 있단 말이야. 짝꿍이. 그죠? A는 T랑 있기 싫지만 T랑 있어야 돼.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호결합이라고 합니다. 상호적 결합 혹은 상호결합. 자, 그러면 이 결합을 할 때, 자, 염기와 염기가 서로 결합을 할 때, 선생님 뭐야? 하나는 짝대기를 2개 그었고, 하나는 짝대기를 3개 그었죠? 자, 아주 약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수소가 하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결합이 돼서 수소 결합이 2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C와 G는 뭐야? 그럼 몇 개겠어? 3개가 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당과 인상이 결합할 때 뭐야? 공유 결합이죠. 그리고 이 염기와 염기가 결합할 때는 수소 결합을 하더라. 수소 결합은 수소가 결합한 아주 약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RNA하고 DNA를 조금 더 비교를 해봅시다. 아니, 앞에로 다시 넘어갈게요. 핵산의 종류 RNA와 DNA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죠. 자, 분자 구조 DNA는 뭐야?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랬죠. 2개의 가닥이 꼬여 있는 이중 나선형 구조이고 RNA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도 달랐었죠? 자, 다른 부분이 뭐였어? 당은 우선 DNA는 디옥시라이보스고 RNA는 이 당이 라이보스더라.
자, 그리고 이 DNA에 결합할 수 있는 염기가 AGCT만 결합할 수 있고 RNA는 AGCU. 자, 타이밍은 DNA만, 유라실은 RNA만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DNA의 기능은 뭐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였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자, 이 예시를 보게 되면은 여기 한 가닥이고 여기 아래 빨강색이 뭐야? 다른 한 가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짝꿍들은 어떻게 될까? 요게 이렇게 짝꿍이 되겠죠. 그렇죠? 짝꿍이 되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랬어? 상부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는 T하고만 상부 결합되어 있고 C는 G, 즉 아데닌은 타이민과 G,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이 되어 있죠. 이걸 뭐라 안 됐어? 상부 결합이라고 했었죠.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했어. 그쵸? 그러면 자, 만약에 염기가 100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100개 중에서 자, A가 15개를 이룬다. 그러면 T는 몇 개겠어? 15개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C는 몇 개일까? 35개가 되겠죠. 그러면 G는 35개가 되겠죠. 왜요? 전체가 뭐야? 100개란 말. 100개 중에서 A가 15개야. 그럼 A랑 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T는 T니까 T가 15개가 되고 이걸 두 개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30개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70개는 C와 G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C와 G의 개수가 같으니까 각각 35개씩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유전 정보, DNA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 이게 아까 벌써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종류, 이게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졌듯이 이 DNA도 이 염기 서열의 수와 그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 다른 유전 정보를 갖습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이 다르면은 유전 정보도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어. 자, 아미노산의 종류. 이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 20종이 있었죠? 자, 그러면 헥산을 생각해 봅시다. 자, 헥산의 단위체는 뭡니까? 아, 그래. 자, 뉴클레오타이드죠?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이 있어? 8종류가 되겠죠? 5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안 되죠? 왜 8종류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옆에 뭐야? A, T, G, C 해가지고 총 4종류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이건 DNA가 됐지. 또 RNA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당이 뭐야? 라이보스죠. 라이보스이고 여기에 올 수 있는 당이 몇 개였어? 아니 당이 염기가 A, U,
GC가 되겠죠. 그래서 총 여기도 4종이 되겠죠. 그래서 4종과 4종이 더해져서 총 몇 개다? 8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7쪽하고 98쪽 한번 정리해 보시고 99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역시 10분 드릴게요.
자, 봅시다.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뭡니까? 뉴클레오타이드죠. DNA의 당은 디옥시 라이보스, RNA는 그냥 라이보스. 그리고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타이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유라실이 되겠죠. 그리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죠. 자, DNA 구조를 보면은 자,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당과 인산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해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그리고 DNA는 이중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가닥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안쪽에 있는 염기 사이에 무엇?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A는 항상 누구랑? T, 타이린이 되겠죠? G, 구아닌은 C,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하는 상호적 결합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DNA 유전 정보가 염기 서열에 의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 염기 서열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그림은 핵산의 기본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위체의 이름과 구성원소인 물질인 기억과 니은은 무엇이냐? 이 이름 뉴클레오타이드죠? 기억은 뭐야? 당이고 니은은 염기가 되겠죠. 자,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두 가지 물어봤죠. 여기서 질문 한 개 있고 여기서 질문이 또 한 개 있죠. 문제 잘 읽어봐야겠죠. 자,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차지했습니다.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8종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인상당 염기가 1대 1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O가 되겠지. 자, 다음 보기는 핵산과 관련된 용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인산, DNA하고 RNA를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 자, 인산 기억 맞죠? 유라실은 RNA만 있고, 타이민은 둘 다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막. 아데닌도 둘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중 나선 구조인 것은 DNA고, 단일 가닥인 것은 RNA고, 라이보스는 RNA고, 디옥시리보스는 DNA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 우선 기억, 디귿, 리을일 될 것이고, 타이밍, 디귿, 타이밍. 타이밍, 미안. 타이밍은 어디야? DNA가 되겠죠? 지금 지워야 돼. DNA가 되니까 그러면은 인산과 아데닌, 기억과 리을만 해당하겠죠? 자, DNA만 해당하는 게 뭡니까? 디귿, 미음, 이응이 되겠죠? RNA에 해당하는 게 니은, 비읍, 시옷이 되겠지? 자, 그림은 어떤 핵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핵산의 구조는 DNA죠? DNA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바깥쪽 골격을 이루는 여기 골격이 이거죠. 이거는 당과 인산이 공유 결합되어 있는 거죠. 당과 인산이 공유 결합되어 있어서 형성된 거고. 엽기 니은이 G라면 디귿은 C 뭐야? 사이토신이 되겠죠. C 사이토신.
1번 이중가선 DNA에서 한쪽 가닥의 염기서열이 다음과 같을 때 다른 한쪽 가닥. 자, G는 C하고 결합하죠? T는 A, A는 T, C는 G니까 GG가 될 것이고 A는 T, T는 A, G는 C, C는 G, 그리고 A는 T, T는 A 이렇게 되겠죠. 자, 단백질과 DNA 공통점에 해당한 거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자, 둘 다 질소 가지고 있죠.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맞죠? 자,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은 뭡니까? 단백질만 해당하죠. RNA는 여기 해당하지 않죠. 자, 과제는 어떻게 되겠어? 예, 100쪽, 103쪽까지 풀어보시고, 뒤로 넘겨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정기적 성질은 안 배웠겠지. 그리고 앞에 그거 안 배웠죠, 여기도? 거기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11번부터 11번부터는 배운 거죠? 쌤이랑 같이 11번부터 21번까지죠? 11번부터 21번까지 풀어보세요. 고난도 문제도 있네. 오, 과제가 많네요. 자, 고난도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5번, 4번, 5번. 아니, 3번 동인가? 3번은, 3번은 앞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고, 4번, 5번, 6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쌤이랑 또 파트가 하나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한번 테스트를 봐봅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진도가 어디 나가겠습니까? 지구 시스템. 쉽죠?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이 정도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